1989년 미 해군의 수중청금기에 정체불명의 소리 하나가 잡혔습니다.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려고 바닷속에 깔아둔 장비였죠. 걸려든 건 잠수함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노랫소리였습니다. 분석해보니 고래였습니다. 그것도 아주 특이한 고래. 세상의 모든 큰 고래는 서로 비슷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합니다. 이 한 마리만 유독 높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어요. 다른 고래들은 알아듣기 힘든 저 혼자만의 주파수로요. 더 이상한 건 30년이 넘도록 이 목소리에 답하는 고래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겁니다. 사람들은 이 고래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.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오직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이 고래는 대체 누구일까요? 먼저 고래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부터 봅시다. 대왕고래나 긴수염고래 같은 거대한 수염고래들은 소리로 대화합니다. 이들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웅장해서 바닷속 수백 킬로미터를 건너갑니다.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의 동료에게 소리로 안부를 전하는 거죠. 이 목소리에는 대략 정해진 음역이 있습니다. 보통 15에서 25Hz. 사람 귀에는 너무 낮아 잘 들리지도 않는 깊은 울림입니다. 그런데 문제의 고래는 52Hz로 노래했습니다. 숫자만 보면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고래들의 세계에서는 꽤 동떨어진 음입니다. 사람으로 치면 모두가 낮게 웅걸거리는 방에서 혼자만 높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. 여기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별명이 나왔습니다. 저 혼자만 다른 주파수로 노래하니 다른 고래들은 이 목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. 고래에게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. 저 넓고 어두운 바다에서 서로를 찾고 짝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 소리거든요. 눈으로는 코앞밖에 못 보는 바닷속에서 고래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. 그 노래의 주파수가 남들과 어긋나 있다면, 목청껏 불러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짝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이 52Hz 신호는 언제나 딱 한 곳에서 한 목소리로만 잡혔습니다. 같은 소리를 내는 동료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. 이 소리를 오랫동안 뒤쫓은 사람은 윌리엄 와킨스라는 해양학자였습니다. 원래 이 수중청음기 기록은 군사 기밀이었습니다. 소련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던 냉전의 귀였으니까요. 그러다 냉전이 저물면서 일부 기록이 과학자들에게 공개됐고 와킨스가 그 방대한 녹음 속에서 이 이상한 52Hz 목소리를 찾아낸 겁니다. 적을 감시하려던 장비가 뜻밖에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. 와킨스는 이후 십수년에 걸쳐 이 목소리를 추적했습니다. 세월이 흐르면서 고래의 음이 아주 조금씩 낮아졌습니다. 나이를 먹으며 몸이 자라 목소리도 함께 굵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어딘가에서 이 고래가 실제로 살아가고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. 와킨스는 2004년 이 고래에 대한 마지막 논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 결국 평생을 줬던 목소리의 주인을 끝내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요. 더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. 이 고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사람 눈에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. 우리가 아는 건 오직 소리뿐입니다. 매년 북태평양,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이 목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정작 소리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.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바다의 유령이었던 겁니다. 그렇다면 대체 왜 이 고래만 이렇게 높은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? 과학자들에게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. 다만 몇 가지 짐작이 오갑니다. 하나는 대왕고래와 긴수염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일 가능성입니다. 실제로 이 두 종은 몸집도 사는 것도 비슷해서 드물지만 자연에서 사이에 새끼가 태어나기도 합니다. 서로 다른 두 종의 특징이 섞이면서 몸의 구조도 목소리도 어느 쪽과도 다른 이상한 음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. 만약 그렇다면 이 고래는 처음부터 어느 무리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몸을 지니고 태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. 또 하나는 그저 아주 드문 개성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. 사람도 저마다 목소리가 다르듯 이 고래도 유난히 높은 목소리를 타고났을 뿐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어느 쪽이든 소리의 주인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는 이 고래를 외롭다고 부르지만 정작 이 고래가 스스로를 외롭다고 느끼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어쩌면 이 고래는 아무 불편 없이 평생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며 잘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.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디까지나 그 이야기를 전하에 들은 우리 인간의 것이니까요. 그렇게 이 고래는
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아무리 노래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, 노래와 그림, 수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고요. 이름 없는 목소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된 겁니다. 급기야 몇몇 사람은 이 고래를 직접 찾아 나서기까지 했습니다. 한 영화 제작진이 배를 띄우고 며칠 동안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뒤지며 52Hz 신호를 쫓았죠. 얼굴도 모르는 고래 한 마리에게 마음이 쓰여 사람들이 진짜로 바다까지 나간 겁니다. 그러나 결국 그 배도 고래의 모습은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. 남은 건 여전히 목소리뿐이었습니다. 특히 이 고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.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나는 52Hz 고래 같다는 말들이 오갔죠.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쩐지 겉도는 것 같고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. 네, 도시에서 홀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래의 이야기에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. 한 고래의 주파수가 인간의 외로움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겁니다. 세상에 나 혼자만 다른 것 같은 기분,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그 마음을 사람들은 이 고래에게서 받는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우리는 저 깊은 바다의 고래 한 마리에게서 우리 자신의 외로움을 들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에는 조금 다른 결말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먼저 이 고래를 오래 연구한 한 전문가는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이름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. 주파수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고래들이 이 소리를 아예 못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고래들은 귀머거리가 아니니까요. 네, 우리가 외롭다고 단정한 건 어쩌면 사람의 감정을 앞선 해석일 수 있습니다. 더 결정적인 단서도 있습니다. 2010년 무렵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여러 수중 마이크에 52Hz 신호가 잡혔는데 분석해보니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들려온 정황이 나타났습니다. 무슨 뜻일까요? 52Hz로 노래하는 고래가 한 마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만약 그렇다면 저 목소리는 허공에 대고 홀로 외치는 절규가 아니라 어딘가 있을 또 다른 목소리를 향한 부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게다가 이 고래의 이동 경로는 대왕고래나 긴 수염고래가 다니는 길과 겹칩니다. 무리에 섞이지 못한 채 홀로 표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래들 사이에서 함께 헤엄치며 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. 목소리만 조금 다를 뿐 어쩌면 아주 평범하게요. 우리가 30년 동안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러온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 생각만큼 외롭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넓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다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. 30년 넘게 소리를 들었는데도 우리는 이 고래가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무슨 종인지조차 확실히 모릅니다. 바다는 지구 표면에 칠하를 덮고 있지만 그 깊은 속은 우주만큼이나 미지의 영역이거든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수많은 고래의 목소리가 저 바닷속을 오가고 있을 겁니다. 52Hz 고래는 그중 우연히 우리 귀에 걸린 단 하나의 목소리였을 뿐인지도 모릅니다. 52Hz 고래의 정체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잡종인지 아닌지 정말 외로운지 아닌지 확실한 건 거의 없습니다. 소리만 남기고 모습은 끝내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.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은 고래가 아니라 우리 쪽인지도 모릅니다.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래의 목소리에 외롭다는 이름을 붙이고 그 노래에 자기 마음을 겹쳐보고 부디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, 어쩌면 그 바람이야말로 우리가 이 고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, 네 목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고. 자, 정작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었던 건 저 바닷속 고래가 아니라 화면 앞에 우리였는지도 모르고요. 저 깊고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그 목소리에 답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기를 저 역시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. 우리는 저 고래가 부디 외롭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나 자신도 그리고 내 곁에 누군가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얼굴도 모르는 고래 한 마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여기까지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.